사실은 브랜드 이름인데 보통 명사로 사용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트잇, 접착 메모지라고 부르면 아쉽고 포스트잇이라고 불러줘야 입에 착착 감기잖아요. 그리고 맛있다 이러는 것보다 맛있다고 해야 진짜 맛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호치키스, 일본이 처음으로 수입한 스테이플러 제작사 이름이 EH 호치키스라고 합니다. 해외 브랜드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라겐나, 진미채, 데일밴드, 미원, F킬라, 지난 시간에 나왔던 카톡까지 지금까지 나온 이름들 중에서 그게 브랜드였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브랜드 이름이 그 제품을 칭하는 보통 명사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할 브랜드가 있습니다. 오늘의 탐구생활 인바디입니다. 최근에 밖에 잘 못 나가고 활동량이 줄면서 확 찐자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안녕하신가요? 저도 지금 건강을 위해서나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나 다이어트라는 말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지 혹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요즘은 체중계로만 재면 안 된다고 눈바디라는 말도 쓰잖아요. 이 표현도 눈과 인바디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인바디. 그만큼 몸 상태를 확인할 때 인바디가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인바디 해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새덩이 잡고 있으면 1분 후에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몸에 전류를 보내서 측정하는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이라는 건데 이름치고는 굉장히 이용이 편리하죠. 인바디가 나오기 전에는 빨래집게 같은 것으로 직접 찝어서 그 두께를 측정하거나 물속에 있는 저울에 올라가서 숨을 다 내뱉고 또 20초간 참아야 겨우 대강의 체지방량만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야 다이어트 할 때만 사용하지만 운동선수들에게는 커리어가, 환자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이잖아요. 그걸 개선했다는 건 사회의 실로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인바디는 창업자 차기철 회장이 대학생 때 하던 프로젝트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기술을 발견해냈고 미제나 일제보다 더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회사에 개발 제안을 했지만 다 거절당하고 맙니다. 답은 창업밖에 남지 않았고 전세금 2천만 원을 가지고 10평짜리 지하실에서 창업을 시작했죠. 하루 20시간씩 일을 하며 인바디를 연구한 결과 저는 이때 20시간씩 상품 등록을 했는데 이분은 이걸 연구하고 있었네요. 어쨌든 인바디 2.0을 만들어냅니다. 1.0이라고 하면 없어 보여서 바로 2.0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본격적인 업무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계속 학교를 다니며 연구랑 개발만 해오다가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쉽지만 않았습니다. 초창기 인바디는 판매한 제품의 30%가 바로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요. 저예산으로 개발한 상품이다 보니 품질 문제를 개선하는데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엎친 격으로 IMF도 터졌고요. 일본에 수출했더니 역으로 소송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마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경찰서를 들락날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품질 문제, 국가 간의 경제 상황, 소송 문제들은 기업가라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모든 것들보다 차기철 회장을 힘들게 했던 건 바로 경쟁이었다고 합니다. 인바디 3.0이 나올 시절에 다른 국가 다른 기업에서도 유사 제품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인바디가 1,000만 원이면 상대층은 800만 원을 제시하고 좀 더 낮은 등급의 600만 원짜리 모델을 내놓으면 상대층은 400만 원. 이렇게 가격 경쟁이 계속해서 과열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인바디의 기술을 모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광고 모델과 의상까지 모두 따라해서 소비자들로부터 혼돈을 일으키게 만들었죠. 이 외에도 명예훼손이니 업무방해니 과장 광고니 상대층에서 말돼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많이 걸었습니다. 의료업계는 당시의 치열한 경쟁을 이렇게 표현했대요. 가방끈 길고 순진한 인바디 사장과 중졸이지만 의료기기 분야에 노련미가 넘치는 사장의 싸움.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고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카이스트 기계공학 석사, 하버드 의과대학 국소병원 외과연구원, 하버드 의과대학 박사과정, 미국 유타대 신체공학 박사과정. 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공부야 이게? 어쨌든 사람들은 이기는 편이 우리 편 하면서 싸움 구경을 한 거죠. 보는 사람은 즐거웠을지 몰라도 당사자는 그렇지 못했겠죠. 차기철 회장은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었지만 사업가로서는 여기서 끝인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회사 옥상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권투시합 7라운드다.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건 상대도 마찬가지다. 버텨야 이기는 거다. 버티기로 한 인바디의 결심은 곧 럭키펀치를 이끌어냅니다. 차기철 회장은 인바디라는 이름을 공고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는 제품에 따라서 살루스, 피나 등 제품의 이름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들의 명칭을 모두 인바디 하나로 다 통일을 했고요. 검사 결과나 광고 문구에서 체성분 분석이라는 표현을 전부 없애고 이것들을 모두 인바디 검사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인바디라는 말을 아주 편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검색하다 보면 중국산 인바디 체중계를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사칭인 거죠.
하지만 차기철 회장은 그냥 다 내버려둬 라고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모두가 인바디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니까요. 요즘 효도의자, 다이소 키워드 관련해서 많은 판매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인바디 키워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쓰지 않다가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는 중국산 체중계지만 인바디 체중계로 키워드를 붙여서 몇몇 제품을 팔고 있긴 합니다. 이게 정책이 바뀔진 몰라도 아직까진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지금도 인바디보다 더 나은 기계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인바디는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세계 1위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된 거죠. 어렸을 때 공부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이름을 지을 때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잖아요. 피타고라스의 법칙이나 아메리카 같은 이름을 보면 아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 이름도 중요하지만 기업가로서 저희 회사 이름이 특정 보통 명사로 불리게 된다면 그보다 더 짜릿한 일은 죽을 때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경영은 인바디를 더욱더 튼튼히 구축했지만 인바디가 보통 명사로 불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차기철 회장의 기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인바디 같은 회사가 될 때까지 버텨야겠습니다. 부자 탐구 생활 2장 버티자, 버텨야 이기는 거다. 인바디의 창업자 차기철 회장이었습니다.